자, 만수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담임선생님 정재호 선생님입니다. 2학기 들어서 첫 사회 시간인데 예전에는 다른 선생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가지고 보통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 2학기에는 물론 아닌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얼굴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멈추고 뭐 어떤 책을 꺼내라, 어떤 책을 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학기 첫 사회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바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문화입니다. 세계가 있고요.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뭐 비슷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간단히 볼게요. 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세계 최대 종교 건축물 앙코르와트. 아직까지도 불가사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유적지를 보러 매년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 첫 시간, BBC가 선정한 세계 500대 관광지 중 1위인 앙코르와트로 함께 떠나보시죠.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시엠림 공항까지는 직항으로 약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형적인 열대기후인데요. 비교적 서늘한 11월에서 1월이 여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니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고대 앙코르 시대 건축 예술이 집대성된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최고의 유적지답게 캄보디아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천년이란 시간 동안 정글에 묻혀있던 앙코르와트, 1860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우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해자와 우주의 산맥을 나타내는 부조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정중앙에는 우주의 중심격인 중앙성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성소는 앙코르와트가 한눈에 들어오는 핵심 코스로 유명한데요. 계단 경사가 무려 70도나 되기 때문에 무작정 오르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앙코르와트는 종교 건축물인 만큼 복장 제한도 있습니다. 반바지나 민소매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고요. 대부분이 거친 흙길이니까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앙코르와트에 왔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명장면, 바로 일출입니다. 새벽 5시경이면 거대 사원이 여명에 물들어가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6년 앙코르와트에서 특별한 일출을 경험해보는 거 어떨까요? 옷 따라 세계 여행. 자, 여러분들 잘 봤죠? 맞다.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람은 이제 영상의 볼륨을 조절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표준 음향으로 하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거나 혹은 작거나 하면 뭐 볼륨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서 좀 들으면 되겠어요. 불편하겠지만. 자, 이제 교과서 9쪽을 봅시다. 사회교과서 9쪽을 보면 비행기 탑승권 도착지 칸에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써봅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학기 때 국어 수행평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교과서에다가 도착지는 이제 나라로 적는 것도 맞지만 도시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뭐 나라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쓰고 도착지에다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를 쓰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나라와 관련해서 알고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1학기 때 조사한 내용을 써도 괜찮고 지금 조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중에 이제 카이로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카이로가에 내려서 이제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 스핑크스는 안 그릴게요. 스핑크스가 있고 이런 유적지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선생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 동영상을 잠깐 일시정지를 시켜두고,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밑에 나와 있는 빈칸들을 작성을 한 후에 계속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세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세요. 자, 다 했죠? 자, 이번에 볼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8쪽을 보면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은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각 나라의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도구를 살펴보고 도구 먼저 살펴보고 이제 음식을 살펴보고 그다음 도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이지리아는 콩과 바나나, 뭐 쌀밥, 그다음 포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프랑스는 바게트, 닭고기 요리, 뭐 감자, 파프리카 이런 것들 먹고요. 뭐 브라질은 샐러드, 바나나, 뭐 소고기 요리, 콩, 쌀밥, 그다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인도는 뭐 밀과 버터로 만든 케사르피르니라는 뭐 과자도 먹고 오이절임, 치즈 일종인 커드, 뭐 쌀밥, 콩수프 이런 것들을 먹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 써야 될 게 자, 각 나라의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과 음식을 먹는 도구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먹는 게 뭐 김치, 그 다음에 쌀밥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쌀이 이제 잘 나는 나라 중 하나죠. 1년에서 장마철도 있어서 이제 비가 왔다가 또 그쳤다가 하는 기간이 있어서 벼가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 변화가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추수를 하기도 하는데 좀 예상하기 어려울 건데 그냥 바로 이제 정답을 알려주면은 잠시만요. 자, 각 나라의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과 음식을 먹는 도구가 다른 까닭은 일단 첫 번째로 각 나라마다 얻을 수 있는 음식 재료가 달라요.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가 다르겠죠. 이제 그거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도 고기가 뭐 동물이 잘 사는 지역이면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고기를 얻기가 힘들겠죠. 또 뭐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생선이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 등을 얻기 쉽겠지만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얻을 수 있는 음식 재료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비슷한 이유인데 각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음식 재료도 다르고 물론 자연환경 안에 이 얻을 수 있는 음식 재료가 포함이 되겠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 바나나가 있어요. 더운 지역이니까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일수록 더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추운 지방에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어야지 좀 이제 힘이 나기 때문에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적게 먹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과 이제 음식을 먹는 도구가 달라지겠죠. 국물이 있는 데는 잠시만요.
국물이 있는 곳은 뭐 숟가락을 사용하겠고, 그런 게 없는 곳은 이제 포크나 나이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0쪽을 다 같이 펴보시면요. 10쪽을 펴보면 지금 약간 교과서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 처음에 배울 내용은 세계 지도와 지구본,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일단은 이 김찬삼의 세계 일주 경로를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다 읽었죠? 자, 이제 김찬삼이란 사람이 이제 세계 여행가이고,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루트가 많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알아본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세계 지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인데, 지구는 둥그렇죠. 자,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구본을 보게 되면은 지구본은 둥글잖아요. 근데 그 둥근 것들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잘라내고 이쪽 부분을 잘라내서 네모난 평면의 세계 지도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나라들의 크기가 여러분이 세계 지도에서 보는 나라들의 크기가 실제 있는 나라의 크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봅시다. 자,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위선, 그 다음에 경선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위도와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이, 남쪽의 위도를 남이라고 하며 본초 자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를 동경, 서쪽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뭔 말일까요? 어렵죠? 이것만 봐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줄 건데, 잠시만요. 지금 이게 녹음을 하는 거라 좀 컴퓨터에 렉이 좀 걸리네요. 왜 안 나올까요? 나와주세요. 됐다. 자, 이 부분을 작년 선생님 6학년 수업할 때도 그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본초 좌우선이란 말이 있고 여기에 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북북북북 남남남남 서서서서 동동동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경선과 위선이 있어요. 자, 경선은 쉽게 말하면 세로예요. 세로선. 세로선. 경선은 세로선이에요. 지금 저 쿨메신저가 오는데 꺼둬야겠어요. 경선은 세로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
2선, 2선, 그 다음에 뭐 2선, 이렇게 세로들을 경선이라 그래요. 자, 그 위선은 뭐냐? 위선은 이 가로선.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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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뭐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됐죠? 가로선은 위선, 세로선은 경선. 자,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나타낼 때 세계지도에서 기준을 둬야 됩니다. 기준을 세로, 즉 경선은 본초 좌우선이라는 그 기준을 뒀고요. 쉽게 말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들 줄 설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선의 기준은 적도입니다. 적도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색이 좀 잘 안 나와서, 자, 이 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부분이 각각 세로의 기준선, 그 다음에 가로의 기준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선은 명칭이 있는 거예요. 본초 좌우선이라는 거는 세로의 기준선이고 적도라는 것은 가로의 기준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세로선은 경선이라 그래요. 가로선은 위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경선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도 기준에서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선의 기준은 적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했으리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사회과 부도나 세계지도를 볼 건데 거기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숫자. 자, 이 숫자를 보면은 숫자를 볼게요. 30, 60, 90, 120, 150. 그 다음에 여기도 뭐 90, 75, 60, 45,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써져 있는데, 자, 이 숫자를 뭐라 그러냐? 각각 위도와 경도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가로선, 세로선은 경선, 위선이라 그랬죠. 가로선은 위선, 세로선, 경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우리가 각도 읽을 때 얘를 30, 뭐 도 이렇게 읽듯이 얘도 똑같습니다. 세로는 경이기 때문에 경도, 가로는 위선, 그러니까 위선이기 때문에 위도, 경도와 위도. 이렇게 세로로 눈금되어 있는 거는 위도, 가로 부분에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는 거는 경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헷갈려 하냐?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제 나라 하나를 붙잡고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세로에 대한 기준선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우리 세로부터 알아볼게요. 자, 세로의 부분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본초 좌우선에서 오른쪽을 동쪽으로 보고요, 왼쪽을 서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와 동이 180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80과 여기 있는 180은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날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거를 이쪽이랑 이쪽을 둥글게 말아서 붙여보면 이쪽이랑 이쪽 동경 180이랑 이쪽 서경 180이랑 만나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각도에서 우리가 쭉 구운 거 몇 도라 그래요? 180도라 그러죠. 평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쪽인 거 알았어요. 자, 왼쪽은 서쪽인 거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동경과 서경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은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어때요? 커져요. 30부터 180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서경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지도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서경은 자, 30도는 여기 있는데
동경 30도는 여기 있는데 동경 60도는 오른쪽에 가 있고 서경 60도는 왼쪽에 가 있죠. 자, 그래서 본초 좌우선 기준을 바탕으로 오른쪽은 동경, 왼쪽은 서경인데 동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서경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